현재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한 미국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마저도 한때 사회주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때는 바야흐로 1620년 청교도 이주민들이 미국에 처음 정착했을 무렵입니다. 당시 이주민들은 개인의 선택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부의 공유를 지향하고 개인의 소유를 철저히 금지하는 등 모든 재화의 공동관리 원칙을 고수했지요. 하지만 청교도 이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은 채 3년이 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앞에 무너진 청교도 이주민들은 공동사회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회귀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근만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을까요? 당시 이주민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플리머스 개척이라는 논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효율적으로 변했으며 사람들 사이에 불만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과 공을 들여도 돌아오는 결과가 똑같았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수확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이는 기근이라는 악재로 돌아왔고 결국 이주민 지도자들은 굶주림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 고수하던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라는 공동체적 생활을 과감하게 버리고 각자 생산한 만큼 소유하는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기 바빴던 사람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생산성이 올라가 수확량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해에는 기근이 찾아들지 않았지요. 청교도 이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 체제의 경이로운 힘을 몸소 체험하면서 두 번 다시 공동사회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이주민들의 공동사회는 일종의 사회주의가 적용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 도구의 공유화를 통한 부의 사회적 공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골자입니다. 그런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국이며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미국을 있게 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실현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막고 한정된 자원을 통해 최고의 효율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입니다. 이 점이 바로 자본주의가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강점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가장 덜 나쁜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이주민들의 공동사회 실험에서부터 20세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일련의 사회주의 실험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로지 자본주의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는 자본주의가 완전 무결한 경제체제란 뜻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역시 숱한 허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자본주의가 가장 유효한 경제체제로 살아남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무의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인류를 괴롭히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혁신의 길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